2025년 나의 성장을 도울 노트는 총 7권. 일기장, 모닝노트, 데일리 플래너, 유튜브 노트, 영감 수집 노트, 독서 노트, 소비 기록 노트. 일기장. 아날로그 키퍼의 데일리 다이어리입니다. 이 다이어리는 B6 사이즈이고 반양장 제본돼 있어요. 그리고 100색의 문캔지 100g을 사용합니다. 일기장은 잘 가지고 다니지 않고 가능한 집에 두고 써요. 아무도 보여주지 않겠다는 마음가짐을 장착한 상태로 쓰는 기록입니다. 가감없이 나의 기분과 상태를 솔직하게 쏟아내요. 이 공간이 저의 동굴이 되는 거예요. 이 다이어리는 데일리 레이아웃이 반복되는 구성이고 한눈에 이렇게 총 나흘치의 기록을 볼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이 칸이 되게 넓다고 느껴져서 제가 있는 힘껏 일기를 써도 남거나 딱 알맞게 차더라고요. 저에게 넘치거나 모자르지 않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어요. 깨끗한 백색지라서 따로 꾸미기보단 저는 이렇게 글로만 종이를 채우는 걸 더 선호하는 편이에요. 감정이 너무 적나라하게 남아있는 공간이라서 그나마 보여드릴 수 있는 페이지들을 좀 골라봤어요. 보면 이렇게 시간의 흐름대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자연스럽게 시선이 가거든요. 어떤 과정에 내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의 나의 감정이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좀 한눈에 볼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하루를 마무리하는 좀 저녁 시간에 쓰거나 종종 주말에 몰아서 쓰기도 해요. 몰았을 때는 핸드폰 사진첩을 보면서 그날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떠올리면서 쓰는 편이에요. 저는 특히 말로 감정을 정리하기보단 글로 정리하면서 좀 털어내는 성격이라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일기에 익숙한 사람이에요. 가끔 주변에서 너는 어떻게 이렇게 맨날 일기를 쓰냐 그러면서 신기해 하는데 일기는 저의 생존을 돕는 아주 중요한 도구라서 적어도 저에게 일기장 없는 인생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모닝노트. 무인양품의 루즈 리프 노트입니다. A5 사이즈고요. 이렇게 가로줄이 들어가 있는 노트입니다. 종이 재질은 잘 모르겠어요. 좀 얇고 실키한 느낌이 들어요. 이 노트는 제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마주하는 공간인데요. 잠시만요. 모닝 루틴에 관심이 한 번이라도 갔었던 사람이라면 이 책을 보셨을 텐데요. 아티스트 웨이에서 알게 된 모닝 페이지와 미라클 모닝에서 얻은 모닝 루틴을 적용한 기록이에요. 일단 모닝 페이지부터 설명해 볼게요. 모닝 페이지는 일어나자마자 딱 이 노트를 펼쳐서 제 안에 있던 그런 생각들을 다 종이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책에서는 이게 3장을 채워야 한다는 규칙이 있는데 제가 처음에 그렇게 시도를 했었는데 생각보다 이게 오랜 시간이 걸려서 되게 체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저의 수준에 맞게 이 한 페이지만 채우자 라는 생각을 가지고 매일 이 한 페이지를 채우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도 이 정도 쓰는데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꽤 많이 걸리죠. 모닝 페이지는 제가 2023년 10월 12일부터 시작했어요. 1년 조금 넘게 지속하고 있는데 이 기록이 저에게 좀 많은 변화를 가져다 줬어요. 일단 좋은 점, 아침을 고요하게 시작할 수 있다. 그리고 나에게만 오롯이 집중하는 시간을 마련할 수 있다 라는 점이었는데요. 일상을 살다가 문득 제 자신을 생각해주고 살펴주는 시간이 없다는 걸 좀 느꼈어요. 먹고 살기에 일단 너무 바쁘고 집에 오면 그냥 방전이 돼서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근데 오늘이 가는 건 또 아쉬워. 그래서 밤마다 그냥 핸드폰 부여잡고 내가 잠드는지도 모르게 잠들었던 날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 일상에 이 모닝 페이지라는 약간의 변주를 준 거거든요. 근데 그게 제 삶과 좀 탁 이렇게 맞아들어서 삶의 질을 이렇게 쑥 올려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모닝 페이지를 쓸 때마다 계속 새로 태어나는 느낌이 들고 좀 더럽게 엉켜있던 제 안에 그런 생각들, 찌꺼기들, 불순물들이 몸에서 이렇게 쫙 빠져나가는 기분이 들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 모닝 페이지를 계속 지속할 예정이고 그리고 모닝 페이지와 더불어서 미라클 모닝 루틴도 같은 노트에 기록하고 있어요. 이 책에서 알려준 대로 순서를 정해서 매일 아침마다 같은 활동을 반복하는 거예요. 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6가지 수행 방법을 쭉 진행하는 거죠. 매일 아침 똑같이.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30분에서 최대 1시간 정도를 쓰는 것 같아요. 일단 명상은 유튜브에서 그냥 5분 명상 이렇게 검색을 해서 아무거나 틀어서 명상 가이드를 그냥 따라가는 편이에요. 그러다가 좀 길어질 때도 있고 집중이 안 되면 금방 끝내기도 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명상을 하다가 든 생각들을 한 줄 적어주는 편이에요. 그리고 명상 다음엔 확언인데요. 처음에는 확언을 정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내가 어떤 확언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라는 그 고민이 있었는데 저는 그냥 책에서 알려준 대로 적용을 했어요. 책에 여러 가지 좀 예시들을 알려주고 있는데 이 부분을 적용해서 이걸 그냥 매일 쓰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삶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정보는 반드시 습득할 것이다. 이거를 그냥 매일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확언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실질적으로 어떤 목표가 있는지 그 밑에 가볍게 덧붙였어요. 확언을 하면 내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사람인지 매일 기억하게 되거든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나는 목표의식을 가진 사람이야 라는 자부심이 들어서 삶을 조금 더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이 시각화 단계인데 시각화 단계에서는 PDS 다이어리를 쓰거든요. PDS 다이어리를 통해 하루를 계획해보면서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이 계획을 어떻게 이뤄갈 건지 어떤 일들이 오늘 나한테 생길지 한번 상상을 해보고 좀 기대도 하고 걱정도 하면서 오늘 하루를 잠깐 미리 살아보는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저는 특히 좀 되는 대로 사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계획하고 미리 좀 생각해보지 않으면 하루하루를 좀 막 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루하루를 예습하고 계획하는 것만으로도 오늘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살아야 되는지 이게 무의식에 입력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루를 운용하게 되는 것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운동은 진짜 간단하게 해요. 제가 월수금은 헬스장을 가서 그걸로 대체를 하고 나머지 날들은 그냥 푸시업, 무릎 대고 푸시업 10개를 한다. 이 생각으로 그냥 무지성으로 푸시업 10개를 하거나 가끔 기분 좋으면 요가를 하거나 그래요. 몸에 살짝 열이 오르면서 정신을 조금 더 맑게 깨워주는 그런 단계예요. 그 다음엔 독서인데 독서는 어느 날은 좀 그냥 스킵하기도 하고 어떤 날은 시간이 남아서 좀 더 길게 하기도 해요. 이 독서 시간에는 최대한 기록을 자제하면서 그냥 온전히 읽기만 하려고 좀 노력하는 편이고요. 마지막이 기록하기인데 저는 일어나자마자 모닝 페이지를 쓰잖아요. 그래서 이 기록하기는 삭제하고 하나, 둘, 셋, 넷, 5가지 루틴만 지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매일 아침을 똑같은 과정으로 시작하는 거잖아요. 뭔가 좀 뇌를 하루하루 단련시키는 느낌이 들어요. 정신무장? 항상 좀 정신 놓은 채로 그냥 멍 때리면서 출근하기 바빴던 제가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서 느긋하게 하루를 계획하고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사람으로 변했다는 게 생각해보면 아직도 믿기지가 않아요. 이게 완벽하게 저에게 체화되진 않았지만 제 삶에서 지켜가고 싶은 기록이에요. 끝. 그리고 데일리 플래너. 오로다의 PDS 다이어리인데 저는 3개월용을 쓰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미색 모조지 100g을 사용합니다. 이 기록은 제 하루를 설계하고 실행하고 돌아보는 기록이에요. 이 기록에 대해서 따로 영상을 만든 적도 있어서 좀 간단하게만 소개를 할게요. 저는 매일 이 모닝 루틴을 진행할 때 시각화 과정에서 PDS 다이어리로 하루를 계획해요. 오늘 하루 나에게 어떤 과제들이 있는지 한번 점검하고 그 과제들을 시간 안에 잘 수행해낼 수 있도록 계획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하루를 살면서 내가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와서 전체적으로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서 오늘 하루가 잘 사라진 건지 아니면 망한 건지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해봅니다. 저는 성향 자체가 되게 충동적이고 게으른 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저의 하루를 기록하지 않으면 대체적으로는 망한 하루를 살아요. 반대로 제 친구는 되게 바쁘게 사는 친구거든요. 근데 이런 플래너를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어떻게 플래너 안 쓰고 그렇게 바쁘게 잘 살아? 이렇게 물어봤더니 자기는 그 친구는 J거든요. 근데 계획을 하면 그거를 지키지 못했을 때 스트레스가 더 크대요.
그래서 오히려 계획을 안 세워버리는 게 삶의 질이 더 높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람마다 다 자기에게 맞는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기록이 저한테 아주 잘 맞고 이 기록을 이번에 이어서 앞으로도 쭉 이어가려고 해요. 근데 이건 좀 딴소리인데 이게 3개월용이 가볍고 휴대하기 편하니까 저는 이 버전을 또 사려고 봤더니 품절인 거예요. 그래서 왜 품절인가 봤더니 1년형만 판매를 하고 있고 6개월하고 3개월짜리는 품절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뭐 내년 봄에 나온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뭔가 1년짜리 다이어리를 사기에는 좀 무겁고 둔탁해 보여서 사기 싫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다 쓰긴 다 썼어요. 근데 못 쓴 날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 빈 하루들을 채우면서 제가 이악 물고 버티려고요. 버티다가 6개월용 재입고 되면은 그거를 살 거예요. 유튜브 노트 아날로그 키퍼의 인아웃북입니다. 저는 이 매장에서 산 고무줄로 이렇게 고정해서 다니고 있어요. 투명한 플라스틱 소재의 커버고요. 속지는 모조지 120g입니다. 원래 제가 PDS 다이어리에 유튜브 관련 계획도 조그맣게 함께 기록을 했었어요. 이렇게 아예 유튜브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이 유튜브에 해당하는 내용을 이 파란색으로 체크를 했었거든요. 이렇게. 근데 좀 더 다각도의 기록이 필요해져서 별도의 유튜브 노트를 마련하게 됐어요. 일단 이 노트 자체가 뭔가 좀 감각적이고 창의적인 느낌이에요. 그래서 괜히 더 영감을 받는 것 같아서 이 노트를 선택했고 다양한 그 속지 디자인 중에서 위클리가 잘 맞을 것 같아서 위클리로만 구매를 해서 끼워둔 상태입니다. 이렇게 한 장이 일주일 분량이에요. 그래서 이 상단엔 이번 주에 큰 틀을 짜주는 거예요. 내가 영상을 언제 찍을 건지, 편집을 언제까지 마칠 건지, 그리고 업로드를 언제 할 건지 여기에 대략적인 목표를 세워두는 편이에요. 그리고 하단에는 스스로 숙제를 내주듯이 세부적인 계획을 적어요. 오늘 이것만큼은 꼭 해낸다 라는 생각으로 계획을 따로 이렇게 적습니다. 제가 10월부터 주 1회 영상을 업로드하겠다 라는 개인적인 다짐을 했는데 계획 없이 충동적으로 그냥 영상도 막 찍고 밤새 막 편집도 몰아서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하다 보니까 좀 멀리 가려면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걸 몸으로 체감을 한 거죠. 이제부터는 좀 더 계획적으로 유튜브를 운영해보자 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이 유튜브 관련 기록을 따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근데 신기한 게 이 노트를 마련하니까 제 머릿속에서 좀 뒤죽박죽 혼재해 있던 아이디어들이 그 유튜브라는 바구니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저절로 안에 이렇게 들어가서 정리가 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아 이게 기록의 힘인가? 라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아직 2주밖에 안 쓰긴 했는데 유튜브 기록도 이렇게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다음은 영감 수집 노트입니다. 트롤스 페이퍼의 데일리 다이어리이고 미색 문캔지 120g을 사용해요. 이 영감 수집 노트는 책이나 영상, 전시, 음악 같은 것들로부터 얻는 말을 수집하는 기록이에요. 원래 매일매일 쓸 목적으로 이런 날짜형 다이어리를 썼었어요. 근데 막상 쓰다 보니까 이게 매일 못 써서 빈 페이지만 좀 잔뜩 늘어나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도 따로 다른 영상이 있는데 아무튼 이 기록 자체는 마음에 들었는데 기록의 방식이 저한테 맞지 않았던 거죠. 제 수준엔 조금 벅차게 느껴져서 내년부터는 만년형 노트에 쓰려고 해요. 이 노트는 날짜를 직접 체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날에만 적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렇게 긴 호흡의 글을 적을 수도 있더라고요. 최근엔 이 슈타이들 전시를 다녀왔는데 이 이미지가 좀 인상 깊어서 사진 찍어뒀다가 그냥 그대로 옮겨봤어요. 이런 거나 아니면 진짜 생뚱맞게 침착맨을 보다가 박명수가 나왔는데 박명수가 하는 말들이 되게 인상 깊은 거예요. 그래서 박명수님이 했던 말들을 그대로 옮겨 적기도 하고 제 생각도 덧붙이고 이런 식으로 이 노트를 써요. 그냥 이렇게 수집한 내용만 쓸 때도 있고 제 생각을 덧붙이기도 하는데 필사할 때는 펜으로 쓰고 제 생각은 샤프로 써요. 이렇게 차곡차곡 모아뒀다가 한번 꺼내서 이렇게 쭉 둘러보곤 하거든요. 그럴 때마다 이걸 썼을 때 내가 어떤 마음이었는지 내가 왜 이 글을 수집했는지 그때 그 생각과 상황까지 좀 자연스럽게 떠오르거든요. 그러면 그런 걸 또 한번 느꼈을 때 이 글들이 제 안에 조금 더 짙게 자리 잡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록도 2025년에 지속할 예정입니다. 독서 노트
포인트 오브 뷰의 애플 저널이에요. 스몰 사이즈고 무지 형식입니다. 독서 노트는 그냥 제가 어떤 책을 읽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그냥 간헐적으로 써오다가 이번 12월부터 좀 제대로 쓰기 시작했어요. 보면 되게 책을 많이 못 읽었는데 일단 한 달 단위로 내가 이번 달에 읽고 싶은 책들을 리스트업을 미리 해놔요. 그래서 형광펜으로 각 책들을 구분을 해두고 그 책을 읽은 날 그 색깔을 칠하는 거예요. 그리고 몇 페이지까지 읽었는지 체크를 해주는 거예요. 그 책을 다 읽은 날에 이 노트에 이제 조금 글을 남겨두는 건데 보면은 이 날에 타이탄의 도구들을 다 읽었어요. 책을 읽으면서 인상 깊었던 문장들을 다 이렇게 체크를 해두는데 체크해 둔 것들 중에서 이거는 꼭 기억하고 싶다라는 내용만 한 번 더 선별을 해서 필사를 합니다. 제가 이 독서 기록은 노션으로도 해봤는데 저한테는 그 방법이 좀 맞지 않더라고요. 아날로그 방식이 더 잘 맞았어요. 그래서 이거 선물 받은 노트인데 디자인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독서 노트로 쓰면은 괜히 기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기록을 시작했는데 이 노트를 다 쓰면 가로줄 나 있는 형식도 있거든요. 그거를 사려고 해요. 소비 기록 노트 마그레세라의 핸디 노트북입니다. 위클리 형식이고요. 모조지 120g입니다. 이것도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소비 기록 노트는 말 그대로 제가 어떤 소비를 했는지 적는 노트예요. 가계부라고 하기엔 조금 거창하고 그냥 소비에만 집중한 기록이에요. 물론 그냥 핸드폰 카드 앱을 통해서 지출을 편하게 바로 확인할 수 있지만 저는 좀 굳이 일을 만들어서 이렇게 따로 적어보는 편이에요. 일단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제가 확인하고 싶은 카테고리 소비 항목들을 쫙 적고 매일매일 내가 어떤 소비를 했는지를 그냥 기록을 해요. 그리고 한 주를 이제 마무리할 때 각 항목에 해당하는 색깔로 형광펜을 칠해보면서 분류를 한번 해주는 거죠. 그리고 그 분류한 내용을 정리해서 적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번 주에 식비로 89,000원을 썼어. 외식비로 16,000원을 썼어. 커피로 24,000원을 썼어.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그냥 어떤 곳에 돈을 쓰는지를 확인하고 싶어서 이 기록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내가 어디에 돈을 썼는지를 아는 것, 이거를 연습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가족 구성원이 점점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때도 이 소비 기록을 지속을 하면 가계에 보탬이 되겠다라는 예감이 들어서 이것도 쭉 지속하려고 하는 기록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2025년에도 지속할 기록의 형태를 소개해드렸어요. 각 사람마다 자기에게 어울리는 기록의 모양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기록의 때도 사람마다 다르고요. 저는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하면 기록을 좀 다양하게 하는 거일 수도 있고 반대로 적게 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누군가를 막연하게 좀 따라하고 비교하고 이런 것보다는 그냥 타인의 기록을 통해서 약간의 힌트를 얻어서 이거를 내 삶에 맞게 나의 필요에 맞게 기록의 형태를 만들어가는 작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저도 그 작업을 계속 진행 중이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보여드린 이 내용이 여러분에게 미약한 힌트라도 드릴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저는 정말 기쁠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렇게 다양한 기록의 방법들과 제가 어떤 식으로 기록을 지속해 나가는지 지켜봐 주시고요. 저도 도움이 되는 내용이 있다면 또 영상을 제작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한 해도 건강하시고 우리 2025년에도 행복한 모습으로 만납시다.